이 이야기 꼭 너만 알고 있어. 알겠지? 순노르TV.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사실들은 모두 진짜예요. 우리 어머니는 후쿠오카현 옆에 자리한 사가현 출신이세요. 옛날 분들이라면 다 그랬겠지만 어머니가 나고 자랐던 마을에는 어머니의 부모님은 물론 다른 사촌들까지 모두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8살 때인 어느 날 집안 어른들이 아이들을 모두 한 방에 모아놓고 일찍 재웠대요. 아직 저녁도 먹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몇 년에 한 번씩은 있었다고 어머니는 기억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몇 시간째 잠들지 못하고 깨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촛불이 켜지더니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합니다. 문 앞쪽에 자리를 잡았던 어머니의 귀에는 집안 어른들의 말소리가 들려왔고 곧 느릿느릿하게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랬대요. 사치코는 아직 너무 어리다. 고아스기님이 만족하지 못하실 게야. 지금 당장 거행해야 하니 안타깝지만 히오리가 적격이야. 아이는 또 나오면 돼. 아까워하지 마라. 당시 어머니는 그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살았구나와 비슷한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곤 그제야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머니보다 4살 위였던 사촌 히오리와 그 부모가 마을에서 사라졌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히오리의 부모님은 자신의 딸 없이 얼굴이 빨갛게 퉁퉁 부은 채로 눈물을 흘리며 마을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일주일 뒤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났다 합니다. 잠에서 깬 어머니는 가장 먼저 문을 열어 마당으로 나왔는데 사라진 희율이가 마당 한가운데서 얼굴만 내민 채 땅에 박혀있더랍니다. 어머니는 반가움에 어디 갔다가 이제 왔어라며 희율이에게 다가갔지만 희율이는 하얀 얼굴을 하고 빨간 눈만 꿈뻑꿈뻑거리고 있었대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신발도 안 신은 채로 마당으로 뛰어나오셨고 어머니를 거칠게 밀치곤 희율이의 얼굴 바로 앞에 넙죽 엎드려 연신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얼거리는 소리 사이에는 할아버지 목소리 말고도 다른 목소리도 섞여 있었대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순간 누군가가 입을 틀어막고 그대로 들쳐업어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너무 놀랐지만 곧 진정할 수 있었대요. 달빛이 비춘 얼굴은 어머니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주 늦은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어디론가로 향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본가에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었고 곧 집안 사람들이 모두 쏟아져 나와 소름이 돋을 만큼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어머니의 이름을 울부짖듯 부르며 찾기 시작했대요. 이에 어머니를 들쳐업은 할머니는 더욱 속도를 내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대체 어떻게 본 건지 누군가가 저기 산쪽이다! 라고 외쳤고 곧 횃불과 긴 막대기를 들고는 어머니의 뒤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무서웠던지 도저히 사람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을 정도래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할머니와 집안 사람들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고 할머니는 우선 작게 나 있는 동굴로 몸을 숨기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갑자기 횃불과 얼굴 하나가 쑥 하고 들어오더니 할머니와 어머니를 살펴보곤 이렇게 말했대요. 빨리 도망가. 얼른 도망가. 곧 들이닥칠 거야. 절대 잡히지 마. 꼭 살아남아. 사치코.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은 모두 잊고 밝게 살아가다오. 그건 어머니의 아버지셨다 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할머니와 어머니는 무사히 마을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해요.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선 제가 20살이 넘고 나서야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어머니가 어릴 적 사촌들이 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이나 사건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어릴 땐 사고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왜 한쪽 눈이 없어지게 된 건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절대 그 이야기는 밖에 누설해선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게 된다면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들통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여전히 사가현에서 멀지 않은 히지마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을이 지면 저승의 문이 열린다는 카나와 섬이 정면에서 보이는 곳에서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 삼촌이 20대 시절 실제로 겪은 이야기야.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전국 일주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지. 우리 삼촌도 그랬대. 삼촌은 당시 대학생이었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는데 그 돈으로 졸업을 앞둔 여름방학 때 혼자서 여행을 떠난 거지. 여행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참 순조롭고 평화롭고 또 즐거웠대. 발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많이 걸어서 힘든 거 빼곤 말이야. 그런데 여행 12일차 고치현 무로토 미사키초란 곳에 삼촌이 도착했는데 너무 예쁜 산길이 있어 그곳으로 홀리듯 들어갔대. 그런데 산길 곳곳에는 아주 오래된 폐가들이 줄지어 있었고 또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넓은 공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삼촌은 직감적으로 옛날에 이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해. 그러다가 뜨거운 태양에 지쳐 겨우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돌계단에 앉아 포카리 스웨트를 마시고 있는데 우거진 풀숲 사이로 묘비가 몇 개 있는 작은 묘지가 보이더래. 그래서 삼촌은 역시 마을이 있었구나라 생각하며 언제 또 어떤 사람들이 살았나 궁금하기도 해서 묘지에 다가갔다는 거야. 묘비에는 승려가 죽은 사람에게 지어주는 버퍼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묘비 주인의 이름과 버퍼를 받은 날짜가 새겨져 있었다고 해. 그런데 놀랍게도 묘지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네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고 메이지 42년이라 적혀져 있었다고 해. 삼촌은 일가족이 한날 한시에 사고에 휘말리기라도 한 걸까라 생각하며 시선을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비석으로 돌렸는데 그곳에도 똑같이 다른 일가족의 이름과 날짜가 있었대. 그런데 날짜는 7월 7일로 방금 확인한 비석보다 이틀 전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지. 삼촌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묘지 내 7개의 비석들을 모두 확인했는데 나머지 비석들도 모두 같은 패턴에 날짜만 달랐었대. 다시 말해 2주 동안 이 마을에 선 7가족이 이틀에 한 번씩 가족 단위로 사망했다는 거지. 그 순간 삼촌은 분명 아무도 없을 바로 뒤에서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고 소름이 돋아서인지 뭐인지 온몸 구석구석을 수십 개의 손이 움켜쥐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 삼촌은 여행을 계속했다간 무슨 사고라도 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전국 일주를 곧바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어. 그리고 삼촌은 몇 달 동안을 이상한 기운에 쫓겼고 키우던 개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기억을 못하는 등 일상생활까지 무너져 결국 입원 치료를 하기까지 했지. 지금은 퇴원을 하고 조금 괜찮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삼촌은 잠을 잘 때 가끔씩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잠꼬대로 하거나 눈을 뜨고 자곤 해. 그리고 삼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왠지 가끔 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 혹시 그날 삼촌 몸에 뭐라도 들어온 걸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불쾌하고 무섭지만 솔직히 궁금하기도 해. 대체 그 마을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렇게